자, 미안. 가봅시다.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목표가 어디까지냐면은 부분 조건까지는 끝내는 건데, 좀 많기는 해요. 자, 일단은 치환 조건 쪽으로 가볼게요. 자, 이 치환 조건을 일부러 좀 그 스텝 1을 좀 세분화해서 좀 나눴습니다. 일부러 문제 좀 많이 집어 넣어놨어요. 이것저것 연습 좀 해보기 좋게. 무리함수 치환 조건에 관련된 거는 이제 스텝 1에서 한 문제 정도만 좀 보고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부정 조건에서도 한번 봤습니다. 정적분에서는 이제 구간만 좀 바뀌는 것 뿐이죠. 자, 20번 한 번만 직접 풀어볼게요. 요거 좀 써볼게. 요건 조금 얘기해야 되는구나. 이게 정적분으로 갈 때는 부분 조건은 그냥 이대로 한 다음에 FT 해놓고 이제 윗끝 아래끝 집어넣어서 끝나잖아요. 이게 정적분 할 때는 윗끝 아래끝 집어넣는다. 부정적분에서는 이거 해놓고 나중에 FT에다가 T 대신에 GX 다시 집어넣어서 가잖아요. 정적분에서는 다시 T를 GX로 집어넣을 필요는 별로 없죠. 왜냐면은 GX를 T로 잡으면은 X가 A일 때는 얘가 GA가 되겠고 얘는 GB로 바뀌죠. B 집어넣었을 때.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는 FGB 빼기 FGA다. 그렇죠. 이렇게 그냥 바뀌고 맙니다. 괜찮죠? 아예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저기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17번은 그냥 후딱 설명해 볼게요. 되는 친구는 20번 일단 그냥 풀어봐요. 좀 헷갈린다 싶으면 17번 같이 한 번만 봅시다. 자, 합성함수예요. 합성함수니까 치환을 할 텐데 보통 2x-1을 t로 치환해도 되지만 나는 통째로 치환하는 걸 좀 좋아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무리식 나왔을 때. 자, 그럼 이때 얘는 이대로 미분해서 보기엔 좀 그렇고요. 양변의 제곱을 씌워보면은 2x-1은 t제곱. 그러다 보니까 얘를 양변의 x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가 얘는 2t 곱하기 dt dx. 그쵸? 자, 그래서 양변에다가 원래 dx를 곱해주는 게 불가능하지만 나는 그냥 곱해볼게요. 일단 1 약분하고, 그래서 dx는 t 곱하기 dt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집어넣어주면은 얘는 x에다가 2분의 1 집어넣었을 때가 빵으로 나오겠고요. x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가 t제곱이 1. 그냥 1이라고 봅시다. 왜냐면 어차피 위에다가 집어넣는 게 원래 맞으니까. 자, 그러면 얘는 루트 통째로가 지금 t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dx 대신에 tdt가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0부터 1까지 t제곱에 관련된 적분이니까 얘는 3분의 1 t 세제곱. 어차피 정적분이니까 적분상수가 필요가 없고요. 여기다가 그냥 1 집어넣은 거에서 0 집어넣은 걸 빼도 전혀 문제가 안 생기더라 라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부정적분을 한 다음에 t 대신에 다시 원상복구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오케이? 이거 풀어볼게. 20번. 갔다.
자, 20번이 막히는 구간이 하나가 있어요. 루트 앞에 곱해진 게 x만 곱해졌으면은 안 헷갈리는데 x제곱이라서 그럼 저 x제곱은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원래 치환했었던 식을 좀 잘 고려해 주면은 됩니다. 그죠? x제곱 대신에 t제곱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돼요. 자,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봅시다. 자, 일단은 합성함수요. 이거 두 가지 풀이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오른쪽 거 지워도 돼요. 그래서 이거 괜찮죠? 이거는 문제 없을 거라고 보고요. 아닌가?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두 가지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 지금 루트라는 이 무리함수가 제일 문제가 되니까 합성함수잖아요. 원래 루트 x였는데 x 대신 x제곱 마이너스 1이 합성했으니까. 그래서 속함수만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속함수만 치환한다면 당연히 얘도 t에 대해서 나타내줘야 되죠. 왜? 아니 t로 바꿨는데 적분을 x로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변수 변환이 필요합니다. 이때 정적분에서 이 dx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정적분적인 측면에서 미소 가로라는 개념도 있기는 하지만 부정적분적인 측면에서 적분 변수가 x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x에 대해서 적분하여라 라는 의미까지 있기 때문에 얘를 t로 바꾸는 순간 t에 대해서 적분하는 걸로 바꿔야 돼요. 근데 그런 dx, dt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이걸 양변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미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양변에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는 2x, 얘는 dx분의 dt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x 곱하기 dx는 2분의 1 dt로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써오면은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얘는 t로 바꿀 거잖아요. 근데 dx는 x분의 1 dt에다가 2분의 1 한 거니까 x 하나만 냅두고 얘를 x로 바꿔보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x 3개를 2개, 1개로 찢어 놓은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t가 되고요. 요거는 dt로 바꿔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요 식은 x가 1일 때는 t가 빵으로 나오고요. x가 2일 때는 t는 3으로 나오죠. 왜냐면 이거는 x의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얘는 x제곱에 루트 t dt로 나오니까 그렇죠. 요게 문제가 되는데 어쨌거나 x제곱도 t 플러스 1로 만들어내면 되니까 그렇죠. 요거를 t 플러스 1로 바꿔 써주면 됩니다. 그럼 적분할 수 있어요.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 푸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통째로 치환하는 거예요. 뭐 요거 적분하려고 하면 이거 루트 t 때문에 좀 헷갈리죠. 아니 뭐 못하는 건 아닌데 살짝 지저분한 느낌을 줍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이번에는 아예 통째로 치환 한번 해봅시다. 뭐냐면은 얘까지 제곱근까지 치환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 문제에서는 깔끔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래서 통째로 치환이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얘는 이대로 미분하면 안 되고 양변에 제곱해서 t제곱으로 만들어주고 얘를 또 양변에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은 2x가 2t 곱하기
dx분의 dt로 만들어지니까 원래는 dx랑 dt를 찢어 놓을 수는 없지만 양변에다가 dx를 곱했다고 칠게요. 그렇죠? dx, dy를 그냥 분모 문제처럼 그냥 쓴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얘를 양변에 dx를 곱했으니까 x 곱하기 dx. 얘는 t 곱하기 dt예요. 그죠? x dx가 t dt랑 똑같다. 그러니까 원래 이거를 찢어서 쓰면은 좀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서술형이라든가 논술 같은 데는 여기까지 쓰고 얘는 쓰지 마요. 안 쓰면 문제가 안 되는데 쓰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끼리 그냥 뭐 객관식 단답형에서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이 식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1부터 루트 2까지 얘가 2가 아니고 루트 2였는데? 아, 1이네. 미안해. 1이네. 아, 루트 2였네. 자, 미안. 어쨌거나 그럼 이 상태에서 저식 그대로 써볼게요. 자, 그러면은 x dx를 t dt로 바꿀 거기 때문에 dx 혼자 있으면 안 돼요. x랑 dx가 합쳐져야 돼요. 그래서 x 제곱 남기고 루트 x 제곱 빼기 1, 그 다음에 x dx로 바꿔주면 이제 요게 t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 dx는 t dt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래 끝은 얼마로 바뀌어요? x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 t는 빵으로 가겠고요. x에다가 루트 1을 집어넣으면은 2 빼기 1이니까 1로 또 바뀌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제곱에 t 곱하기 t dt가 돼요. 자, 그러면 이 x제곱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식에서 정리해 본다면 x제곱 대신에 t제곱 플러스 1로 써도 문제가 없죠. 요거를 그대로 갖다가 집어넣어보자라는 거예요. 왜? 아니 둘이 똑같은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요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준다면 얘는 0부터 1까지 t제곱 플러스 1 곱하기 t제곱 dt. 그래서 딱 이쁘게 4차 부정적분으로 정리해주면 됩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게 틀렸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걸로 풀어도 상관없어요. 이걸로 풀어도 저걸로 풀어도 상관없는데 얘는 실수할 여지가 그나마 조금 있죠. 왜냐면 아무래도 제곱근적분이다 보니까. 근데 저걸로 하면 실수는 훨씬 더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정리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자, 조금만 더 마무리해 보고요. 자, 된 친구들은 지수로그함수 치환적분으로 좀 가볼게요. 여기 되는 친구는 이제 지수함수 적분에 관련된 21번 하나만 먼저 잠깐 풀어보고 있읍시다. 바꿔낸 거 있어요. 세 번째 줄? 저기서부터 끝까지? 다시 미분을 양변의 x에 대해서 미분한 거죠. 그럼 얘는 2x 되죠. 얘는 2t dt 되지. 2t 곱하기 dx분의 dt. 그래서 양변에 dx를 곱한 거예요. 그럼 x dx면 t dt랑 똑같지. 그러면 이 식이 다시 한번 원래대로 간다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때 얘를 통째로 t로 잡은 거죠. 통째로 t로 잡은 거. 그때 나오는 x dx가 여기서 찾아오는 걸로 t dt로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구간 자체가 1 집어넣으면 빵, 루트 2 집어넣으면 1. 그래서 0부터 1까지. 그래서 0부터 1까지로 x제곱 t dt로 바꾸는데 x가 남아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x를 다시 t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t제곱 플러스 1로 바꿔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그거
얘는 요거 정리하면은 x는 t 곱하기 dx분의 dt죠. 그러니까 x는 t 곱하기 t 프라임이에요. 근데 t 프라임으로 쓰지 않고 이대로 냅두면은 dx가 만약에 찢어질 수 있다면 양변에다 dx를 곱할 때 그래서 이거 분모 분자로 보자라는 거야. 그럼 x 곱하기 dx는 t 곱하기 dt가 되겠지.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더라. 좀 잘 될까? 앞에 거 다 풀었어. 이게 맞네. 계산이 잘못됐나 보다 싶어. 계산은 문제는 없네요. 이런 식으로 합성함수 있는 경우에는 바깥 함수부터 계산하는 게 편하거든. 잠깐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얘가 결국에는 ln 2의 x제곱 플러스 1을 2로 나눈 상태죠. 어차피 무조건 양수밖에 안 되니까. 자, 그러면은 이거 겉껍데기 함수 입장에서 본다면은 FA가 ln 5잖아요. 요거를 t로 잡을게요. 그럼 얘는 ln 2분의 2의 t제곱 플러스 1이 ln 5죠. 그러니까 얘가 5로 나와야 돼요. 그럼 2의 t제곱 플러스 1은 10 되겠고 2의 t제곱이 9죠. 그럼 2의 t제곱이면 t가 ln 9인 경우 t는 fa죠. 그렇죠. fa를 t로 잡았으니까 fa가 ln 9인 경우를 찾으면 되니까 ln 2분의 2의 a제곱 플러스 1은 ln 9. 얘가 더 9 나오는 걸 찾으면 되겠다. 괜찮을까? 네. 오케이. 조금 어렵긴 해요. 심심하지? 이해 안 되는 건 하나도 없죠. 오케이. 와우. 오케이. 우리 라이트 센 다 풀었나? 아직 적분까지 안 했어요. 그래서 얘는 잠깐만. 이거까지는 괜찮아요? 네.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 1번처럼 해도 상관없어요. 모르겠으면 1번으로 가는 게 사실 더 편하거든. 왜냐면 속함수만 취하면 되는 거라서. 근데 일단 두 번째 거, 첫 번째 건 꼭 연습해야 돼. 저게 더 표준이에요. 그다음에 2번으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까지 괜찮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dx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양변의 x에 대해서 미분하자라는 거예요. 2x dx가 2t dt가 되는 거 괜찮아요? 그러면 x dx 대신 t dt로 바꿀 수 있잖아요. 부분적분하면 안 돼. 네. 합성함수예요, 합성함수. 아니 그냥 저 그래서 x dx가 t dt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되냐? 얘는 x 제곱과 루트 x 제곱 그렇게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모르겠어요. 이거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했는데 응. dx 하면 얘는 그냥 2x가 되는 거잖아요. 응. 얘는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응.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우리 무함수 미분법 했었지. 아, 맞다.
미분하면은 2x 나오고 얘는 2t 곱하기 t 프라임 되지. T 프라임 거죠. DT. 그치. 얘가 dx분의 dt죠.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치환적분에서 난관이 걸릴 줄은 몰랐어요. 이거는 lnx가 t로 치환한다면 lnx는 이거는 x분의 1이 나오죠. 그래서 x분의 1 dx가 dt로 바뀌어요. t로 치환한다. x분의 1 제가 여기서 T는 X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면 힘들어져. 여기에서 제가 스몰스트 한번 뉴럴 한번 할까 생각 중인데 교평수 다 풀었나? 선수도 아니에요. 받았지. 뉴럴로 개념을 한번 볼까. 기억이 안 나. 수원수 투가? 수트는 그래도 제대로 한 것 같았는데 수원 때는 제대로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 이게 그냥 교평수를 풀어보는 것도 괜찮은데. 교평수를 풀까요? 왜냐면은 개념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시간이 좀 많이 뺏겨가지고 그래서 한 달 빠르면 한 달 두 개 다 끝내는. 그치.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 왜냐면은 여름방학 끝날 때까지 지금 동일 실력 상태면은 여름방학 끝날 때까지 교평수가 수원수투 미적분이 적어도 2회독 이상 끝내줘야 돼. 가능하거든. 여름방 끝날 때까지. 그건 뭐 별로 할까요? 그게 훨씬 더 나을 거야. 여름방 끝나기 전까지. 끝나기 전까지. 끝나기 전까지. 두 번씩. 그러니까 8월 중순? 수능 보기 전까지 얼만큼 하는 게 목표? 일단은 원래 내가 애초에 세운 목표는 여름방학 끝나기 전까지 수원수투 미적분이 교평수로 4회독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물리적으로 좀 많이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달려야 돼. 그러니까 최소 2회독을 가자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이후부터는 사선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면 안정적인 1등이 잘 안 나와. 그래서 안정적으로 1등이 나오려면 일단은 베이스가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지식이 쌓여야 되거든. 그게 기출문제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교평수를 자꾸 풀고 자라는 거고. 그래서 기출문제지만 사실 어느 걸 봐도 상관은 없긴 해. 근데 왜 내가 준 걸로 정리를 하자라고 얘기하냐면 내 나름대로의 순차 배분, 문제 나오더라도 이런 거 배분을 다 해놨어. 그래서 다른 기출 문제집들보다는 좀 더 나랑 호흡하기가 훨씬 더 낫다는 거지. 어차피 비슷해. 이 문제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근데 다른 문제집들은 문항 분류가 나랑 안 맞아요. 잘. 그래서 내 입맛에 맞게 문항 분류를 다시 해놓은 때문에 이걸로 한 4회도까지 끝내놓잖아요. 그러면 걔네가 베이스로 다른 문제가 더 뚫려. 그거는 4설까지 다 뚫려. 그러니까 지금 이 1등급이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냐면 킬러라고 할 수 있는 15, 22, 30 뭐 이렇게 세 가지 있잖아요. 14, 15, 20, 22, 29, 30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제외한 나머지가 50분 내에 깔끔하게 다 맞아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50분 안에 뭘 다 풀어야 돼? 50분 안에 그 6문제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풀고 다 맞아야 돼요. 객관식으로 서술한 거지만 그러니까 14, 15, 21, 22, 29, 30 이거 6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24문제가 50분 만에 다 풀어서 다 맞아야 돼요. 그게 고민도 안 하고 풀 수 있어야 돼요. 특별한 고민 없이. 다 쓰던 논리를 그대로 써요. 그건 수능도 마찬가지. 그래서 거기까지 에너지 소모가 들어가야 돼. 그냥 머리가 푸는 게 아니고 손이 푸는 거예요. 알아서. 그러면 나머지 50분 동안 이 문제들로 싸움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문제를 풀어야지. 그래서 세 개를 맞춰야 돼. 그
그럼 이제 안정적인 1등 단계. 나머지 세 개를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여기서 50분 만에 세 문제를 푸는 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수도 있게 돼요. 그걸 일단 목표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안정적인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거 6개 제약은 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풀 때 기계적으로 반복돼서 그게 이 문제 조금, 이 문제 조금, 저 문제 조금 이렇게 가버리면은 결국 정리가 하나도 안 되거든. 그래서 자꾸 교평수를 4번 풀자라는 게 걔네를 베이스로 만들자. 왜냐면 기출 문제가 베이스가 되는 게 제일 좋아요. 어차피 산수 문제도 기출에서 배우는 거야. 근데 조작 배우 있잖아요. 기출로 정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형을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나는 굳이 억지로 말리지는 않는데 억지로 말리지 않는 것보다 말리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도훈이가 정말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한 번 다시 듣는 것도 괜찮긴 하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문제 푸는 게 더 나아요. 그리고 지금 솔직히 말하면 도훈이가 무조건 하는 실력을 놓고 봤을 때 근본이 깨져 있는 건 아니에요. 풀면서 잡아가야 돼요. 그게 훨씬 더 나아. 파이팅. 아우 미안해. 빨리 나가고 싶었는데 문제 푸는 시간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서 좀 냅뒀습니다. 생각보다 나 혼자 설명하고 있는 느낌이 조금 강했어가지고 많이 까먹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 느낌이. 그래서 내가 자꾸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은 우리 진도 나가기 전에 이미 라이트센이라든가 알핌이라든가 미리 풀려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감이 안 와요. 진짜로. 내가 뭘 얘기를 하는데 1번 풀이, 2번 풀이, 3번 풀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 미세한 차이가 무슨 차이야?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뭐 5성급 셰프가 있고 제 동네에 중국집 아저씨가 있어요. 중국집 아저씨. 근데 여기서 만든 짬뽕이 있고 여기서도 만든 짬뽕이 있어요. 짬뽕을 많이 안 먹어본 사람은 차이를 느낄까요? 아 당연히 못 느껴요. 아 이것도 짬뽕이고 이것도 짬뽕이고 그냥 좀 더 진한가 보다 뭐 이런 정도? 살짝 느낄 수는 있겠지. 근데 정말 짬뽕을 많이 먹어본 사람이면은 아 왜 5성인지 알겠다 뭐 이런 느낌? 아니 사실 뭐 차이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있다면 그러니까 그 미세한 차이를 알려면 기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숙달이 돼 있어야 돼요. 뭐 물론 이 아저씨가 정말 달인일 수도 있지만 일단 그건 좀 논외로 치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기본 문제는 지긋지긋하게 많이 풀어놔야 됩니다. 진짜로. 그래야 미세한 차이들이 보여요. 그래야 왜 내가 그래 지금도 뭔가 질문이 나와서 그런데 내가 이거 교평수를 주고 있죠. 이게 2학년 때도 내가 교평수 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기준은 뭐냐면은 여름방학 끝날 때까지 딱 요 시점에 수학은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되냐면 수1과 수2와 미적분이 교평수로 4회독이 되어 있는 상태. 이게 내가 생각하는 기본 마스터예요. 이게 기본 마스터. 이게 어디 정도까지냐면은 최소 스텝 2까지예요. 최소 스텝 2까지. 정말로 최소 스텝 2. 이게 권장사항은 스텝 3까지입니다. 그러면 스텝 4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름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거지. 이렇게까지 안 해도 1등급을 노릴 수는 있어요. 문제는 1등급이 안정적으로 안 나와서 문제인 거예요. 안정적으로 나오는 것과 찍을 수 있는 건 다른 거예요. 컨디션 영향 잘못 타가지고 삐끗하면 그냥 2등급 떨어지는 게 스텝 3까지 마스터한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텝 4까지 가줘야 내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 그래도 1등급 나와요. 진짜로. 스텝 4까지 여기에서 스텝 2까지 4회독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스텝 2에 있는 문제들을 그냥 4번 풀기만 하면 된다? 아니 스텝
2에 있는 문제는 보자마자 그냥 풀이가 머릿속에서 움직여야 돼요. 진짜로. 딱 보면은 풀이가 눈에 확 보여야 돼요. 그게 4회동 얘기예요. 물리적으로 딱 4번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스텝 2에 있는 문제를 딱 보면은 이거는 이미 머릿속에서 풀려 있고 핵심이 다 잡혀 있어서 손만 대면 풀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뇌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손이 알아서 풀고 있는 거야. 손이. 이 상태. 그게 4회독이라고 내가 단순하게 얘기하는 것 뿐인 거고 보통 4번 정도 제대로 풀면은 그 상태로 도달해요. 근데 만약에 4회독을 했어요. 4회독을 했는데 이게 뭐 몰라 어떻게 돌고 돌았는지 모르겠는데 돌다 보니까 답이 나왔어. 근데 그렇게 4번을 했어.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4번은 돌다 보니까 답이 나왔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4번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딱 보자마자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이게 주소가 어딘지, 그러니까 뭐 서울시 노원구 뭐 중계동인지 이런 게 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몇 번 문제를 딱 보면은. 그러니까 어느 문제에 무슨 단원에 대략 어떤 유형을 핵심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주소가 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만 대면 그냥 알아서 풀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1등급을 만약에 목표로 간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기준은 뭐냐면 진짜 이건 거의 최소 기준입니다. 최소 기준. 최소? 그러니까 평균적인 7을 얘기하는 건데 14, 15, 22, 22, 29, 30 이거 6문제 빼고 나머지는 뇌 없이 풀 수 있어야 돼요. 진짜로. 몇 분 걸려야 될까요? 이거 6개 빼고 50분. 50분 만에 24문제 다 풀어서 다 맞아야 돼요. 실수조차 허용이 안 돼요. 이러면은 최소 2등급 보장. 이러면은 2등급 보장. 그러면 1등급 맞으려면은 이 50분 동안에 여기서 더 맞아야 돼요. 몇 개를 더 맞아야 돼요. 3개는 더 맞아야 됩니다. 안정적인 1등급 나오려면은 그래도 88점은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92점까지 나오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예전 가형 시절이었으면은 88 가지고 좀 불안한데 지금은 확통 선택자들이 베이스를 좀 많이 깔아주기 때문에 그래도 88점이면 어지간하면 수능 때 1등급 나올 거예요. 진짜로. 왜? 올해 수능도 여전히 불수능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2017학년도 수능에서 처음에 불수능이 딱 나오고 나서 언론에서 계속 때리는 게 뭐냐면은 불수능 괜찮네. 변별력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5년 넘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야. 불수능 체제가. 근데 2017학년도 최초 불수능 때는 어떤 상태였냐면은 나머지 27문제하고 21번, 29번, 30번 이게 갭차가 너무 많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문제랑 이거랑 너무 차이 나니까 학생들이 완전 여기까지만 풀고 변별력이 크게 많지는 않겠구나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점점 좁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간극이. 지금은 어떠냐면은 다 비슷해요. 4점짜리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상태. 그래서 오히려 어떠냐면은 최상위급 있잖아요. 최상급. 그러니까 전국에서 최상급에 속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수능이 더 쉬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100점 맞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문제 제외한 나머지는 난이도가 올라가고 말고 별 차이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내가 지금 문제 시간 제곱 풀잖아요. 시간 제곱 풀면은 전국 최상위권하고 사실 별로 차이는 안 나요. 진짜로 시간상으로. 그러니까 내가 푸는 거랑 전국 최상위권이 푸는 거랑 시간상 차이는 별로 안 납니다. 근데 내가 이거 제외하고 당장 5월 모의고사 있잖아요. 5월 모의고사에서 이거 제외하고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30분 걸렸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차이 안 난다라는 거야. 중간에 난이도가 좀 있기는 한데 그냥 내 입장에서 딱 봤을 때 느낌이 뭐냐면 재밌네, 잘 만들었네, 약간 좀 그런 느낌 정도? 그래도 1분 컷이에요. 그래도 1분 컷. 그래봤자 진짜로. 그러니까 이거 제외하고 넉넉하게 50분 잡고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안정적인 1등급이 나와요. 자, 실제로 수능도 이거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 있잖아요. 거의 전형적인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요. 조금 더 나가요. 조금. 그래서 자꾸 내가 기출문제를 베이스로 만들려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내가 지긋지긋하게 많이 풀어서 이게 딱 보자마자 술술술술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한 발만 더 나가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웬만한 것들이 다 끝납니다. 참고로 내가 현역 시절 때 왜 거의 96점 아니면 100점으로 나왔냐면은 나는
1번부터 우리 때는 30번이 최고 난이도여가지고 1번부터 29번까지 푸는데 50분을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여기까지 푸는데. 그리고 나는 실수라는 게 용납이 안 된 상태라서 나는 실수를 안 했어요. 그냥 여기까지 풀었으면 나는 그냥 무조건 다 맞은 거예요. 진짜 미안해. 진짜 실수를 안 했어요. 진짜로. 이때 당시에 나는 진짜 수학 문제 푸는 거의 기계였어요. 머신. 진짜. 그래서 아무튼 그랬는데 그럼 96점 왜 나왔냐? 뭐 할 말은 없긴 하지. 이 가끔 가다가 이게 풀라고 낸 문제인가 싶은 것들이 교육청에서 하나씩 있어요. 최고 난이도가. 그러니까 이건 좀 아닌데 싶은 것들. 그래서 평가원하고 수능은 다 맞았는데 교육청에서 가끔 한 번씩 하나 틀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1년 내내 틀린 게 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으니까 아무튼 좀 그렇기는 합니다. 이때는 뭐 매달 다 봤어가지고 나는. 자, 아무튼 결론은 사회독을 가는 게 목표인데 권장사항은 스텝 3까지 찜쪄 먹는다. 이때 스텝 3가 어느 정도냐면은 킬러 문제예요. 아니면 준킬러 중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어려운 문제. 그러면 스텝 4는 뭐냐? 킬러 중에서 계산까지 길고 복잡한 것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어떻게 돼야 되냐? 그냥 보면 바로 보여야 돼요. 여기까지가 안정적인 2등급. 와, 내가 감기 걸렸어도 2등급 나오지, 이런 거. 스텝 3까지 완벽하게 보자마자 그냥 빵빵 뚫리는 거야. 이게 지금 남은 시간이 반년이 안 남았잖아요. 이게 뭔가를 듣는다고 해서 크게 막 엄청나게 와닿거나 이러진 않아요. 뭐 물론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시간 대비 효율이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나는 왜 떠들고 있냐? 계속 정리하는 거죠. 정리하는 거. 그러니까 몰아가는 거예요. 완전 새로운 개념을 얘기하는 것도 떠들기는 하지만 되짚어보자라고 떠드는 거고, 전체적인 내 핵심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자라는 거예요. 이 패턴 안에 물고 집어넣어야 돼요. 실제로 AI 같은 경우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얘네들도 사고방식 자체가 아예 정의가 돼 있어요. 아예 정리가 다 있어요. 알고리즘 자체가. 뭐가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이걸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걸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걸 판단하고, 되면 넘어가고 안 되면 다시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알고리즘 자체가 아예 정의가 돼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딱 보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투두두두둑 나와야 돼요. 진짜로. 그게 6개 빼고 전부 다 6개 빼고 전부 다. 왜냐면 지금 이거 제외한 나머지 문제에서 맞는데 이쪽은 못 풀겠다라고 하는 경우들은 대부분 뭐냐면은 11번, 12번, 13번 이런 것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막 에너지 쥐어짜가지고 그냥 풀고 있는 거야. 막 이거저거 다 해보면서 막. 이러면 어떨까요? 아니 여기에서 에너지를 쏟으면서 달려야 되는데 이미 여기서 지쳤어요. 진짜로 심력 소모가, 이게 심력이라는 게 생각보다 한계가 빨리 와요. 여기서 에너지 쏟아버리면 이쪽은 딱 봤을 때 이미 지쳐 있어서 그냥 손이 안 가요. 진짜로. 여기까지는 뇌 없이 풀어야 돼요. 그리고 50분 동안 다 풀어서 다 맞고 나면 이때 딱 무슨 생각이 드냐? 아, 이제 시험을 시작해 볼까? 이런 거. 그죠? 이게 본 게임 시작이에요.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그죠? 그거에 대한 최소 기준치가 기출문제 4회독이에요. 아, 그러면은 꼭 교육청 평가원 수능 문제로 가야 되냐? 교평수라고 하는 게 또 이교평수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기출문제집에 모여도 상관이 없어요. 자이든 마더텅이든 뭐 뭐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왜 자꾸 이걸 주냐면은 아무래도 설명 방식이 나랑 되게 맞아요. 왜냐면 내가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패턴이 다른 교재에서 쓰고 있는 패턴 말고 이 패턴을 쓰자라는 거예요. 문제는 똑같지만. 그리고 나도 설명하기도 편하고 오답 만들어주기도 편하고. 왜냐면 이건 저작권 문제가 없으니까. 그죠? 그지? 뭐 그냥 그지? 뭐 내가 정리한 건데. 그치? 나한테 물어볼 필요 없으니까 미안해. 자, 아무튼 좀 그래요. 얘는 정리를 많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사설로 정리하면 안 되냐? 사설로. 뭐 유명한 인간 강사들도 교재들 많고 하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거는 아닌데 그 사람 태클을 타고 간다면은 그 사람 태클을 베이스로 해서 가주는 게 나은 거지. 섞이면은 중구난방이에요. 이 문제에서는 이 문제 이 사람 풀이를 따라가고 이 문제는 이 사람 풀이를 따라가고 그러면은 연기가 떨어져요. 진짜로. 내가 왜 이렇게 계속 유기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 이게 안 되더라도 이런 방식을 적용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려고 계속 섞어서 떠드는 거야. 뭐 물론
다른 사람의 설명을 듣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자기가 안 헷갈리게 잘 정리만 하면 다 좋아요. 진짜로. 근데 그 정리하는 게 생각보다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통일적인 해석 기준으로 들어가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정리해도 상관이 없는데 또 하나, 어차피 베이스가 될 문제가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걸 구분을 한다? 솔직히 퀄리티 상으로는 이쪽이 더 좋아요. 참고적으로 교육청보다는 얘네가 나은 경우들도 있어요. 정말 유명한 인간 강사들 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실제로 이 퀄리티는 인간 강사들도 이 퀄리티는 못 따라와요. 왜? 아니 생각해봐요. 아니 당장 수능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정말로 명망인데 뭐 수학교육과 교수님들 아니면 수학교 교수님들 모셔다가 한 명도 아니죠. 한 2명, 3명 뭐 이렇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이 한 2달 동안 전화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서는 문제를 몇 문제 만들어요? 공통과목 22문제에다가 선택과목 8문제씩 3개, 24문제 46문제 만들어요. 비용이 얼마나 들 것 같아요? 몇 억 들어가요, 몇 억. 진짜로. 인건비 줘야 되지. 그리고 또 아무데나 잠자게 할 수는 없잖아요. 호텔에다 묵게 해줘야 되지. 막 숙식 비용 다 들어가지. 아니 당연히 이거 만드는데 몇 억 들어가요. 뭐 2억이라고 친다고 한다면 평균적으로 한 문제당 얼마예요? 2억을 50으로 나누면 한 400만 원 정도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2, 3번 문제 중 2점, 3점짜리 문제들은 양산형 문제잖아요. 그럼 4점짜리 문제들이 사실 메인인 건데 그 중에서도 이런 문제들은 어떨까요? 진짜 농담 아니고 거의 수천만 원짜리 문제예요. 퀄리티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목숨 걸고 만드는데? 아 절대 안 돼요. 진짜로. 당연히 얘네가 베이스가 되어 있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엄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괜찮은데 이게 더 나은데 굳이 이거로 베이스를 만들 필요는 굳이 있을까라는 거. 말리지는 않아요. 말리지는 않는데 이거 꼭 추천을 많이 합니다. 진짜로 많이 풀어야 돼요. 미적분이 지금 우리가 이거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이거 계속 꾸준히 여름방학 때까지 몇 번 더 풀어야 돼요. 이거 한 번 가지고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얘로는 유형 정리가 안 되니까 자꾸 웬만하면은 라이트생이나 RPM이라든가 이런 거라도 잠깐 좀 풀어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면은 얘는 이미 약간 좀 응용이 들어가 있는 애들이야. 기출문제들 같은 경우는 2점, 3점 같은 경우는 좀 그냥 있기는 하지만, 근데 중간중간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빵꾸 뚫려 있는 게, 유형이 좀 비어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런 걸 완충제처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유형 정리, 유형서들. 그래서 이런 걸 먼저 풀어놓고 얘네가 찜쪄 먹어져 있는 상태에서 얘를 봤을 때 이게 체계적으로 더 정리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미안해, 너무 많이 떠들었어. 너무 떠들었어. 자, 아무튼 4회도 목표로 꼭 가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야, 이거 큰일 났다. 21번. 자, 0부터 1까지 x, 2의 x제곱 dx가 나왔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얘는 합성함수가 되겠고요. 합성 상태의 x제곱을 t로 치환해 봅시다. 그럼 2x dx가 dt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식은 x dx를 2분의 1 dt로 바꿔주면 되니까 요게 합쳐서 2분의 1 dt로 바뀌겠고, 그 다음에 2의 t제곱으로 바뀌네요.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t는 빵, 1 집어넣으면 t는 1. 그쵸? 그쵸? 그래서 얘는 2분의 2에서 0 집어넣은 거니까 2분의 1만 뺀 걸로 그냥 써주면 되겠네요. 괜찮죠? 합성 상태인지를 먼저 봐줘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요런 거 있잖아요. 2의 x제곱 dx. 자, 이거 적분 될까요? 안 될까요? 못합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안 잡혀요. 고등과정으로 이거 적분 불가능한 함수예요. 되게 간단한데 적분 못해요. 진짜로.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떨까요?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요거가 이제 삼각치환. 교육과정에서 좀 빠졌다고 생각하는 삼각치환. 이거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진짜로.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게 되게 안정적이에요. 고등과정에서 우리가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진짜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합성함수를 보니까 치환해야지. 이거 아니면 못 본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되는 것들만 몇 개 주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게 딱 곱해져 있으니까 대소함수랑 지소함수랑 곱했네. 부분적분인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위에서부터 내려오라는 거야. 치환적분 먼저 보라는 거야. 치환적분이 안 되면 그때 부분적분을 고려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합성 상태. 그걸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완전히 생뚱맞은 다른 함수더라도 그게 속함수 미분일 수 있기 때문에 치환적분을 먼저 봐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이건 좀 그러네. 부분적분까지 가고 싶었는데 일단은 숙제는 여기까지만 좀 가볼게. 내가 좀 오늘 너무 많이 떠들어가지고 미안해. 숙제는 스텝 1 34번까지만 일단 먼저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스텝 1까지. 스텝 2는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는 일요일날 좀 더 설명하는 걸로 할게요. 스텝 2는 다음 시간에 이거 끝났나? 끝날 것 안 끝날 수도 있겠다. 최대한 빨리 끝낼게. 최대한 빨리.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는 사람은 잠깐 남아서 질문 좀 해볼게요. 그리고 숙제 모자란 사람 없나?